오늘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평생 고민하시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먹고 나면 항상 더부룩해서 위장약을 달고 사는데도 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 없다는 말을 들으신 경험 있으신가요? 소화불량의 진짜 원인은 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소화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경수 씨는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밥 한 공기, 된장찌개, 김치, 계란. 평소와 다르지 않은 메뉴였습니다. 양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나면 늘 같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배가 더부룩했습니다.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명치 부근에서 시작해 배 전체로 퍼졌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불편했습니다. 편하지 않았습니다. 트림이 나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공기가 차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입안으로 시큼한 맛이 올라왔습니다. 묵직함이 뱃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돌덩이가 배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움직이기가 싫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경수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배의 불편함이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체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개운하지 않을까? 경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 오전 내내 불편했고, 점심을 먹으면 오후가 무거웠고, 저녁을 먹으면 밤까지 답답했습니다. 식사가 즐겁지 않았습니다. 먹기 전부터 먹고 나서 불편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먹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 선희 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당신 또 불편해요? 응, 오늘도 좀 그래. 위가 안 좋은가 봐요. 약 먹었어요? 먹었어. 경수 씨는 매일 아침 위장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경수 씨는 자신의 위가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었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속이 쓰렸고 과식하면 더부룩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불편했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불편했습니다. 위가 약해서 그래. 경수 씨는 스스로 진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위가 약해지지.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서 그래. 위산이 부족한가 봐. 경수 씨는 약국에서 소화제를 샀습니다. 위장약, 소화효소제, 유산균. 이것저것 먹었습니다. 먹을 때는 조금 나은 것 같았지만 금방 다시 불편해졌습니다. 병원에도 갔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며 경수 씨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한 거죠? 기능성 소화불량일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없지만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세요. 필요하면 약을 처방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경수 씨는 처방받은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약을 먹을 때는 조금 나아지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불편해졌습니다. 위가 약한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경수 씨는 체념했습니다. 병원에서 정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경수 씨는 안도하면서도 답답했습니다. 병이 아니라는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는 것에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상이라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편하지? 검사 결과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벽도 괜찮고 염증도 없고 궤양도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수 씨의 불편함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느끼는 실제 증상이었습니다. 더부룩함, 트림, 묵직함, 답답함, 소화가 안 되는 느낌. 이 모든 것이 실제였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이 해결은 아니었다. 경수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의사는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했습니다. 구조적 문제는 없지만 기능이 떨어진 상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수 씨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능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다시 올릴 수 있을까? 의사는 스트레스와 생활 습관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경수 씨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이 불편함과 평생 함께 살아야 하는 걸까?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일일까? 어느 날 경수 씨는 도서관에서 소아에 관한 책을 빌렸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이 경수 씨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화불량을 위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위가 약해서, 위산이 부족해서, 위 점막에 문제가 있어서 모든 초점이 위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는 훨씬 복잡한 과정입니다. 입에서 시작해 식도를 지나 위에 도착합니다. 위에서 음식이 잘게 부서지고 위산과 섞입니다. 그리고 소장으로 내려가 영양분이 흡수됩니다. 대장에서 수분이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가 배출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각 기관이 협력해서 이루어집니다. 위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도 일하고 근육도 일하고 신경도 일합니다. 한 소화기내과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화는 공장의 조립 라인과 같습니다. 한 단계에서 일이 잘 진행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느 한 곳에서 멈추면 전체가 막힙니다. 위가 아무리 잘 일해도 장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경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소화는 위만의 일이 아니구나. 그동안 경수 씨는 위에만 집중했습니다. 위장약을 먹고 위에 좋다는 음식을 먹고 위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경수 씨는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위의 역할은 음식을 잘게 부수고 위산과 섞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려보내는 힘입니다. 위 아래쪽에는 유문이라는 밸브가 있습니다. 이 밸브가 열리면서 음식이 소장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은 위의 근육 운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위는 근육으로 이루어진 주머니입니다. 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음식을 섞고 아래로 밀어냅니다. 마치 짜내는 것처럼. 하지만 이 근육 운동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무릅니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정체됩니다. 왜 근육 운동이 약해질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전반적인 활동량 감소입니다. 한 운동 생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팔다리 근육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장 근육도 함께 약해집니다. 위와 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경수 씨는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점심 먹고 또 앉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 저녁 먹고 또 앉습니다. 움직이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 식탁까지 걷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위는 일하려고 하는데 나는 도와주지 않았구나. 경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경수 씨는 자신이 느끼는 소화불량 증상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첫째, 음식이 남아있는 느낌. 식사를 마친 지 한참 지났는데도 뱃속에 음식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려가지 않고 위에 머물러 있는 느낌. 둘째, 눌리는 느낌. 명치 부근이 답답하고 뭔가에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쉬기도 조금 불편했습니다. 셋째, 내려가지 않는 느낌. 트림을 하면 공기는 위로 올라오는데 음식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느낌. 막힌 것 같은 느낌. 넷째, 더부룩한 느낌. 배가 빵빵하고 팽창한 것 같았습니다. 허리띠가 답답했습니다. 다섯째, 소화가 늦는 느낌. 다음 식사 시간이 되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 끼니가 소화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감각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체, 음식이 흐르지 않고 멈춰 있는 느낌, 막혀 있는 느낌, 순환하지 않는 느낌. 한 건강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화불량의 핵심은 흐름의 문제입니다. 위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음식이 제때 이동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체가 불편함을 만듭니다. 경수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위가 약한 것이 아니라 흐름이 막힌 것이었습니다. 경수 씨는 선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예전에는 이렇게 소화가 안 됐나? 글쎄요. 젊었을 때는 뭘 먹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맞아. 그땐 매운 것도 먹고, 기름진 것도 먹고, 과식도 했는데 별 문제 없었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경수 씨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이만의 문제일까? 음식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건강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덜 맵게, 덜 짜게, 적당량. 그런데 왜 더 불편할까? 경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음식이 바뀐 게 아니라 몸의 사용 방식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을 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출근하고, 걷고, 일하고, 계단 오르고, 몸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집에만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음식은 같은데 몸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몸의 사용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경수 씨는 더 알고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움직임 소화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여러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 건강 정보 사이트에서 읽은 내용이 경수 씨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도 근육이고 소장도 근육이고 대장도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음식을 이동시킵니다. 이것을 연동운동이라고 합니다. 근육은 사용해야 기능을 유지합니다. 팔다리 근육이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듯 장 근육도 자극이 없으면 약해집니다. 어떤 자극이 장 근육을 활성화시킬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몸의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걷거나 움직이면 복부에 자극이 갑니다. 몸이 흔들리고 내장도 함께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이 장 근육을 자극합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장의 연동운동도 활발해집니다. 반대로 오래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부가 압박되고 내장의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장의 연동운동도 둔해집니다. 한 운동의학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활동량이 감소하면 장 운동도 감소합니다. 장 운동이 감소하면 음식이 장 안에 오래 머무릅니다. 정체가 생깁니다. 이것이 소화불량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경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왜 소화가 안 되는지 경수 씨는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 아침 7시에 일어나 식사 후 8시부터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10시까지. 이 시간 잠깐 화장실 다녀오고 또 앉았습니다. 11시까지 1시간. 점심 먹고 12시부터 또 소파. 낮잠을 자다가 2시에 일어났습니다. 2시간. 오후 내내 또 앉아 있었습니다. 6시 저녁 식사까지 4시간. 저녁 먹고 7시부터 잠자리에 드는 10시까지 3시간. 총 12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냈습니다. 경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앉아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식후에는 더 심했습니다. 밥 먹고 바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때로는 눕기도 했습니다. 소화가 끝나기도 전에 몸을 멈췄습니다. 한 건강관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후 바로 눕거나 앉으면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음식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려면 중력의 도움도 필요하고 몸의 움직임도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음식이 정체됩니다. 소화는 움직이는 동안 진행됩니다. 식사 후 가벼운 활동이 소화를 돕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천천히 걷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경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소화를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경수 씨는 자신의 식후 습관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쿠션을 등 뒤에 대고 몸을 기댔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편한 자세를 찾기 위해 몸을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결국 반쯤 누운 자세가 되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했습니다. 배는 앞으로 나왔습니다. 경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자세로 몇 시간씩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접힌 채로. 경수 씨는 자세와 소화의 관계를 찾아보았습니다. 한 재활의학 자료에서 읽은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배를 접는 자세는 복부를 압박합니다. 위와 장이 있는 공간이 좁아집니다. 마치 호스를 구부리면 물이 잘 안 나가는 것처럼 복부가 압박되면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위에서 장으로 가는 길이 좁아집니다. 음식이 이동하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육은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수축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좁으면 근육 운동도 제한됩니다. 또한 횡격막의 움직임도 제한됩니다. 횡격막은 가슴과 배를 나누는 근육인데 이것이 움직이면서 복부의 압력 변화를 만듭니다. 이 압력 변화가 소화를 돕습니다. 하지만 구부정한 자세에서는 횡격막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자세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른 자세는 내장 기관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위와 장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부정한 자세는 내장을 압박합니다. 흐름을 방해합니다. 경수 씨는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매일 배를 접고 앉아서 소화를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경수 씨는 정리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을 먹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먹고 난 후 무엇을 했느냐였습니다. 먹는 내용보다 먹고 난 이후의 행동이 더 중요했습니다. 식후 바로 앉기,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있기, 움직이지 않기. 이 모든 것이 소화를 방해했습니다. 위장약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약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활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경수 씨는 선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부터 식후에 좀 움직여 볼게요. 갑자기 왜요? 소화가 안 되는 게 생활 습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일단 식후에 바로 앉지 않으려고요. 평소 같으면 바로 소파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경수 씨는 서 있었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았습니다. 운동하듯 걷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보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10분 정도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앉지 않고 서서 움직이는 것. 선희 씨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정리하고 부엌을 닦았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예요? 선희 씨가 물었습니다. 네, 그냥 앉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10분 후 경수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배가 조금 덜 더부룩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경수 씨는 자세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앉을 때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세웠습니다. 배를 접지 않고 펴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금방 다시 구부정한 자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수 씨는 계속 의식했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알아차리면 다시 펴려고 했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탁에서 식사할 때도 허리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흡도 신경 썼습니다. 구부정한 자세에서는 얕게 숨을 쉬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허리를 펴니 숨을 깊게 들이마실 수 있었습니다. 한 호흡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호흡은 횡격막을 움직입니다. 횡격막이 움직이면 복부에 압력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이 내장을 마사지하는 효과를 냅니다.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경수 씨는 의식적으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배까지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내쉴 때는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호흡과 소화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수 씨는 매일 식후에 10분씩 움직였고 자세를 의식했고 깊게 호흡했습니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배가 덜 더부룩했습니다. 여전히 약간은 불편했지만 예전만큼 심하지 않았습니다. 트림도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트림을 하던 것이 가끔으로 줄었습니다. 묵직한 느낌도 덜했습니다. 돌덩이 같던 느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경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불편이 줄어드는 것도 회복이라는 것을. 완전히 좋아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보, 요새 좀 나은 것 같아요. 경수 씨가 선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닌데 확실히 덜 불편해요. 계속하세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경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경수 씨는 꾸준히 식후 움직임을 유지했고 자세를 의식했습니다. 변화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식후 졸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을 먹고 나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졸렸습니다. 소파에 앉으면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졸리긴 해도 예전만큼 심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깨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답답함도 많이 줄었습니다. 명치가 막힌 느낌, 숨쉬기 불편한 느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후가 덜 무거웠습니다. 예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오후 내내 몸이 무거웠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후에도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경수 씨는 오후에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배가 불편해서 집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능했습니다. 점심 먹고 1시간쯤 지나면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경수 씨는 왜 소화가 좋아지니 기분도 좋아졌는지 궁금했습니다. 우연일까? 인터넷을 검색하니 흥미로운 정보가 나왔습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장에는 수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 이것이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장마이너스 뇌축이라고 합니다. 장의 상태가 뇌에 영향을 줍니다. 장이 불편하면 뇌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장이 편안하면 뇌도 편안해집니다. 또한 장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생산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우리 몸의 세로토닌 중 대부분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에 정체가 있으면 세로토닌 생산도 영향을 받습니다. 장이 잘 움직이면 세로토닌 생산도 원활해집니다. 한 신경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의 건강은 정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 우울하고 짜증나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화가 잘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경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좋아지니 기분도 좋아진 것이구나. 소화가 좋아지면서 경수 씨의 감정도 변했습니다. 이유 없는 짜증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났습니다. 선희 씨가 말을 반복하면 짜증이 났고 텔레비전 소리가 크면 신경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덜 그랬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좀 더 평온했습니다. 식사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밥 먹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먹고 나면 불편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식사와 소화불량으로 지배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미 활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외출도 했습니다. 선희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새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예전에는 항상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생기가 도네요. 경수 씨는 웃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소화에 신경 쓰면서 경수 씨는 식사 방식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빨리 먹었습니다. 10분이면 식사를 끝냈습니다. 급하게 먹고 많이 먹고 제대로 씹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입 먹고 충분히 씹었습니다. 맛을 느끼며 먹었습니다. 씹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몇 번 씹고 바로 삼켰는데 이제는 20번 이상 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영양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화는 입에서 시작됩니다. 충분히 씹으면 음식이 잘게 부서지고 침과 잘 섞입니다. 침에는 소화 효소가 있어서 탄수화물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잘 씹힌 음식은 위에서 소화하기 쉽습니다. 경수 씨는 천천히 먹으니 식사 시간이 20분 이상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천천히 먹으니 포만감을 더 빨리 느꼈습니다. 예전만큼 많이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습니다. 과식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음식과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음식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수 씨는 몸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몸의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불편하면 약을 먹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몸의 신호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더부룩하면 왜 그런지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나? 너무 빨리 먹었나? 식후에 바로 앉았나? 자세가 구부정했나? 원인을 찾아 고쳤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약은 증상을 덜어줄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억지로 참지도 않았습니다. 불편하면 일어나서 움직였습니다. 자세를 바꿨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몸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 몸도 응답했습니다. 좋아졌습니다. 경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몸은 고장난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돌봐주면 반응하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경수 씨는 나이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도, 몸이 불편한 것도 모두 나이 탓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생활 방식, 자세, 움직임, 호흡, 식사 습관. 이 모든 것은 선택이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바꿀 수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 거라는 말에서 아직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수 씨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나 요새 소화가 많이 좋아졌어. 어떻게? 식후에 좀 움직이고 자세 신경 쓰니까 좋아지더라고. 그것만으로? 응. 약도 거의 안 먹어. 친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줄 알았는데 바꿀 수 있는 거였구나. 경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진짜 문제는 신호를 무시한 시간이었습니다. 몸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부룩함, 트림, 답답함. 이 모든 것이 신호였습니다. 뭔가 바꿔야 해라고 말하는 신호. 하지만 경수 씨는 무시했습니다. 약으로 증상을 덮었습니다. 나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은 고장나기 전에 늘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수 씨가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응답했습니다. 몸도 응답했습니다. 좋아졌습니다. 경수 씨는 정리했습니다. 소화불량의 원인은 위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흐름의 문제였습니다. 내려가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자세가 흐름을 막았습니다. 호흡이 얕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꾸니 흐름이 살아났습니다. 정체가 풀렸습니다. 소화가 좋아졌습니다. 위장약을 먹는 것보다 식후에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위산을 보충하는 것보다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질환이 있거나 증상이 심하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경수 씨는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소화불량은 생활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바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경수 씨는 손주가 찾아왔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새 건강해 보이세요. 그래. 할아버지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뭔데요? 소화 잘 되는 방법이야. 손주는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첫째, 식후에 바로 눕지 않기. 최소한 10분은 서서 움직여야 해. 설거지를 하거나 천천히 걷거나 집안일을 하는 거야.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배를 펴는 자세. 구부정하게 앉으면 배가 압박돼서 소화가 안 돼. 허리를 세우고 배를 펴야 해. 셋째, 짧은 움직임.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안 돼. 자주 일어나서 움직여야 해.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창밖 보고. 뭐든 좋아. 손주는 메모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응, 이것만 해도 많이 달라져. 물론 개인차가 있고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 가야 하지만 경수 씨는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알려주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발효, 식품인 김치와 요구르트, 소화를 돕는 양배추와 무, 생강차와 페퍼민트 차, 이런 음식들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요가 같은 부드러운 운동이 좋습니다. 복부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경수 씨는 늘 강조했습니다. 이건 내가 해본 거고 나한테 효과가 있었던 거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나는 의사가 아니니까 진단이나 치료는 못해.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가면 꼭 병원에 가봐야 해. 지금도 경수 씨는 매일 식후에 움직입니다. 자세를 의식합니다. 깊게 호흡합니다. 소화가 완벽해진 것은 아닙니다. 가끔 불편한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체념에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으로 어느 봄날 오후 경수 씨는 점심 식사 후 산책을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배는 편안했고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경수 씨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소화는 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몸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인생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수 씨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소화불량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겪는 문제지만 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흐름의 문제이고 생활 방식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식후 바로 눕지 않기, 배를 펴는 자세 유지하기, 하루 종일 앉아있지 않기. 이 간단한 습관들이 소화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발효, 식품인 김치와 요구르트, 소화를 돕는 양배추와 무, 생강과 페퍼민트 차가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물 섭취도 중요합니다. 운동으로는 식후 가벼운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 복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부드러운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일 뿐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거나 체중 감소, 삼킴 곤란, 혈변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고장나기 전에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듣고 응답하면 몸도 응답합니다. 소화는 위의 능력이 아니라 삶의 리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